이런 보험 설계를 보았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설계입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으로 두고 종합보험은 특약을 최소한으로 구성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험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보험은 모든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위험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대표적인 진단 중심 보장과 수술, 상해, 배상 책임 위주로 구성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합리적인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보험료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맞고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자는 취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계를 보며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이 설계가 모든 상황에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 설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장한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손보험은 분명 현대 의료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입원과 통원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존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장 구조는 연간 한도와 자기부담금, 급여, 비급여 구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치료비가 한 시점에 크게 발생하기보다는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설명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손보험의 구조상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만 보면 부담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치료비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는 체감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치료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치료 결과에 대한 전제입니다. 대부분의 설계 설명은 치료가 일정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치료는 잘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 전제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남거나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치료비 중심 대비를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설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중심 설계는 특정 진단이나 수술 시 도움이 되지만 진단 이후의 생활 변화나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장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과 약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충분하다 또는 이 설계는 부족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까지를 대비 범위로 볼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질병후유장애 보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애 보장은 질병 이후 남는 신체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상품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설계는 중증 상태에 대한 대비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까지 고려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보장의 의미는 치료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 이후 생활까지 고려한 설계를 원한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본인에게 직접 쓰이진 않지만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의 상황과 경제 구조에 따라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이나 인지기능 저하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은 사고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같은 보장은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상 속 위험을 넓게 바라본다면 검토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약 10개면 충분한 보험 설계. 이 말은 어떤 기준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이 설계가 내가 감당하려는 위험의 범위와 어디까지 일치하는가입니다. 보험 설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고민해 볼 질문은 있습니다. 치료 이후의 생활까지 나는 어디까지 대비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험 설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 정도만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설명은 단순하지만 대응 범위가 제한적인 설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상황의 폭을 넓게 고려한 설계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